TV 아리랑 부동산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이에요. 오늘도 저번에는 세종시 방곡동에 있는 아파트 물건 중에 3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6단지입니다. 수르베 마을 6단지 5구 타입입니다. 오늘 분석할 내용은 물건적인 분석, 가격 분석 간략히 하는 것보다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임차인이 얼마를 받아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물건에 후순위 임차인이 있고요, 현재. 그리고 배당 요구도 적절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도 많지는 않아요. 6,500만 원이거든요. 입주하실 때 그 당시에 전세 보증금이 좀 저렴하긴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입주를 하셨어요. 당연히 선순위 근저당 채권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들어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보도록 할게요. 사건 번호는 앞에는 가렸어요. 수르베 마을 6단지 616동 3층 방곡동 물건입니다. 방곡동 물건이고요. 감정 가격은 5억 7,500만 원. 최고가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됐어요. 최고로 거래된 것이 21년 한 2월경이더라고요. 거기보다는 좀 저렴한데 그 당시 감정 가격하고는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5억 7,500만 원. 한번 유찰된 가격 4억 250만 원인데 이때 참 애매했어요. 이게 조금 감정이 저렴하게 됐다면 이때도 낙찰될 수도 있었어요. 조금만 더 쌌었다면. 그런데 애매한 가격이라 유찰이 됐다. 그래서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전에 보면 가락마을 22단지인가 낙찰될 때도 보면 이렇게 두 번 유찰이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2차 가격, 육박한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수준으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판단으로는 한 3억 중반대, 3억 5천대 근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에 낙찰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층이기도 하고요. 5구 타입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지권 미등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지권 미등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직 구획 정리가 다 되지 않았다. 그리고 건설사에서 아직 이쪽 단지 내 전체가 대지권 등기가 아직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지권은 충분히 받아올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획 정리만 맞춰지면 대지권 등기는 당연히 넘어올 수 있다. 만약에 지금 받았다 하더라도 따로 해서 등기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강제경매 사건인데요. 이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사건이다. 경매 사건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가격 시점은 21년 11월 25일 21년도부터 가격이 참 높았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조금씩은 내려갔어요. 그리고 22년 초반기부터 가격에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세종시는 21년 초반대가 가격이 가장 높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단지도 마찬가지예요. 21년 한 2월경인가 그때가 가장 가격이 높았어요. 6억대였습니다. 사용 승인은 19년 6월 7일이었고요. 이게 19년도에 입주잖아요. 19년도 입주 2년 차가 21년 6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쯤이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높았다가 떨어지니까 매매들을 못한 분들도 꽤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계속적인 폭락을 맞이했다라고 봅니다. 보존 등기는 2019년 8월 1일이고요. 자, 임차인 현황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2019년 10월 7일이에요. 이게 근저당이거든요. 19년 10월 7일. 배당 요구 종기일이 22년 2월 21일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말소기준 권리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말소기준 권리하고 전입일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해보니까 2019년 10월 7일, 2019년 10월 22일이네요. 그럼 이분은 후순위예요. 그래서 대항력은 없다. 대항력이 없고요. 확정일자를 보니까 21년 7월 5일이에요. 19년도에 입주했는데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어요. 이분의 실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6,500에 들어갔어요. 전세 보증금을. 이분이 월세로 들어갔으면 어떻겠냐 싶어요. 그 당시에도 월세는 그리 비싸진 않았거든요. 2,000에 한 70 정도? 65 정도? 그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랬으면 이분 보증금 다 받았잖아요. 월세 이거 아끼려다가 이분 절반 정도 못 받아갑니다, 지금. 배당 요구 종기일, 배당 잘 했는가 한번 볼게요. 어쨌든 간에 최우선 변제는 받으니까 21년 12월 22일, 22년 2월 21일까지 됐네요. 그래서 이분은 최우선 변제 3,400만 원을 먼저 받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못 받는 금액 얼마예요? 3,100만 원이죠? 이거는 못 받는다. 전혀 못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임차인 6,500에 돼 있다고 했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일은 20년 4월 13일 날 했고 임차인 자매의 전입 신고일이다. 최초 전입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전입 신고를 보니까 세대일란을 보니까 이게 좀 빨리 하신 분이
분이 이 날짜고 늦게 하신 분이 또 이 날짜쯤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임차인 분은 실수한 게 뭐예요?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전세권 설정 이거 할 게 아니라 확정일자를 일찍 받았으면 이런 거 뭐가 필요해요? 전혀 필요가 없다. 전입신고할 때쯤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분 6,500만 원 다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그나마도 6,500만 원이라 다행이지, 이게 만약에 한 1억 5천 정도 됐다 그러면 이분 한 푼도 못 받아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일단 전입신고가 중요해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같은 날짜에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도 어떤 분이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전입신고를 안 해가지고 배당을 아예 못 받은 분이 있었어요. 전입신고가 일단 돼야 됩니다. 대항력이 갖춰져야만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고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대항력이라는 건 뭐예요? 전입, 점유가 대항력이고요. 대항력을 갖춘 시점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있으면 의미가 없다. 대항력이 없는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자, 이제 등기부 현황을 보도록 할게요. 등기부 현황인데 2019년 10월 7일이에요. 자, 이게 말소기준 권리거든요. 임차인이 요 10월 언제예요? 요때 들어왔어요. 요때. 10월 22일 날. 그래서 여기로 밀립니다. 여기 지금 요 근저당과 가압류 사이에 전입을 했어요. 이때만 확정일자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근저당 받아가고 본인이 받아가잖아요. 다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 때문에 이분은 보증금 3,100만 원을 날리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0만 원씩 만약에 월세를 줬으면 얼마예요? 한 900만 원, 1,800만 원이잖아요. 1,800만 원 낼 거를 이분은 3,100만 원을 날렸다니까요. 그냥 한 번에 날린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가압류 채권자를 볼게요. 요 가압류 채권자인데 이 가압류 채권하고 이 가압류 채권하고 동일인입니다. 동일인. 그리고 이분이 경매 신청을 했어요. 자, 1억 5천 있잖아요. 지금 근저당 밑으로. 그러면 이분이 이걸 다 받아갈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채권이에요. 채권은 안분배당을 들어갑니다. 밑에 채권자들하고 금액을 가지고 비율별로 따져가지고 안분배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1,500만 원, 요 3억, 1억 5천, 3억, 6,500만 원 중에 이분이 3,100만 원을 못 받아가요. 3,100. 그리고 1억, 그리고 2억. 이 금액을 다 도안금액으로 안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배당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 국세 같은 거, 국세 경매 비용이 먼저 우선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3억 5천에 낙찰됐다고 가정을 하면 한 500은 빠져나간다고 봐요. 그러면 3억 4,500 정도 되겠죠. 그럼 3억 5,500에 낙찰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3억 5천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임차인 3,400만 원 받아가요. 3,400만 원. 그럼 3,400만 원 받아가면 얼마 남아요? 3억 5천이니까 3억 1,600이 남네요. 여기 2억 3천이잖아요. 이거 2억만 잡을게요. 그냥 2억만 잡으면 1억 1,600 남잖아요. 1억 1,600. 1억 1,600을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자, 나눠를 갖는데 비율, 자기 채권 비율만큼 나눠 갖는 거예요. 요분 받아가는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20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20%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한 2천 정도?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나서 또 뭐 여기 얼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근저당은 물건입니다. 물건이다 보니까 밑에 채권자보다도 우선적으로 받아가요. 이분들이 받아갈 금액을 몽땅 몰아가지고 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당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배당이 딱 끝납니다. 여기까지 금액이 얼마예요? 이분까지 금액이 3,400만 원에다가 2억 3,400만 원에 이분 2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럼 2억 5천. 그리고 이분 2억 5천이고 3억, 만약 3억까지 하면 5억 5천. 5억 5천에 낙찰돼도 여기까지예요. 5억 5천 이상이 낙찰돼야 요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어떻게 돼요? 5억 5천 이상 낙찰돼야 임차인도 받아갈 돈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더 3,400만 원 말고 나머지 3,100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3,100 못 받아요. 왜? 5억 5천에 낙찰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3,400으로 끝난다. 임차인. 그리고 여기 가압류 경매 신청한 채권자도 한 2천만 원 정도 받고 끝난다. 이겁니다. 이분도 별 실익이 없잖아요. 지금 받을 돈은 많은데 실익이 없어요. 이 가압류 채권자 실익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하죠. 가압류권자도. 제가 볼 때는 이 근저당권자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채권을 어느 정도 방어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도 돼요. 임차인 3,400, 그리고 이분 2억, 그러면 2억 3,400, 요거 2천, 그럼 2억 5,400, 여기 3억, 뭐 5억 5,400이죠? 한 5억 정도 이분이 쓰고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자기 채권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겠죠. 왜냐면 조건이 뭐냐면 현재 소유자한테 받을 돈이 전혀 없다, 앞으로 받을 길이 없다라고 했을 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받아서 요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고 요거는 상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럼 2억 한 5천 정도만 2억 5천 정도만 입금하시고 나머지는 상계 처리. 5억에 낙찰 받았지만은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다가 5억에 팔면 양도세 안 내죠? 예, 없잖아요. 남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다. 더 오르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방어 입찰을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일단 준비하시면 좋고, 뭐 제가 볼 때는 안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잘 모르시더라고 이런 거. 그래서 안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보고 소신껏 입찰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매각 물건 명세서예요. 임차인 권리 6,500만 원인데 이렇게 했다. 신고했다라는 거. 요 날짜하고 요 날짜 비교하셔야 되고요. 요 배당 요구 종기일 비교하셔야 되고, 확정일자 봐가지고 이분 언제 받아가는지 확실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일, 이거 뭐 큰 의미 없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 이분이 이사를 가려고 전세권 등기를 한 건지 아니면 임차권 등기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했는지 싶어요. 이거는 확정일자 받은 의미도 없는데. 전세권 등기 하느니 확정일자를 먼저 받지 그랬어요. 아유,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대지권 미등기, 그리고 대지권 유무 알 수 없고요. 최저매각 가격에 대지권이 포함됐다. 대지권 가격이 포함됐다. 이렇게 돼 있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임차인이 왜 3,400만 원만 받아가냐 이거예요. 지금 등기부 현황에 보시면 여기 말소기준 권리잖아요. 근저당. 이게 만약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면 안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저당 최초 담보권, 담보 물건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요게 근저당 2019년 10월 7일 날짜로 최우선 변제금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이니까 여기 안에 있죠? 여기 안에. 그러면 세종시가 여기에요. 1억에 3,400만 원까지입니다. 이분이 그나마도 6,500만 원이라 3,400만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1억 뭐 5천, 1억 1천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거 3,400만 원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분은 임차인은 한 푼도 못 받아가는 거예요. 1억 1천을 날리는 겁니다. 그대로. 그나마도 6,500만 원 들어오셔가지고 다행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이때쯤 근저당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 3천에 4,300만 원이다. 세종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초 담보 물건 설정일로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게 없다. 만약 근저당 이런 게 없으면 강제경매 사건 그거 가지고 따지고, 안 그러면 임차인의 확정일자 받은 날짜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 건 약간 법원마다 다르니까 기준은 그냥 최초 담보 물건 기준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입세대 열람 구독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옥션 1이죠. 지금은 옥션 1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 보면 양 누구 들어와 있고 채 누구 들어와 있고, 이게 같은 가족이면 괜찮아요. 그러면 요 최초 들어온 날짜를 기준으로 전입 신고한 걸로 따져줍니다. 대항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616동 여기 물건입니다. 여기 방곡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초등학교가 좀 멀다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여기가 수르베 마을. 현재는 뭐 전세 2억 2천, 매매가 한 4억 5천 정도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거래는 4억 밑에 정도 거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대방 노블랜드가 뭐 4억에 거래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더 그보다 더 밑에 가격에 거래가 될 것이다. 전세 2억, 그리고 월세는 2천에 80 정도, 그리고 매매는 4억 5천 정도. 여기 물건입니다.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3베이 구조예요. 3베이. 여기 알파룸, 그리고 침실, 주방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는 뭐 나쁘지 않아요. 뭐 2베이 구조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근데 여기는 3베이 구조다. 구조는 나쁘지 않고 참 좋습니다. 괜찮다. 구조는. 자, 이제 가격을 볼게요. 가격을 보면 최근에 거래된 거 4억 3천 정도 거래됐네요. 4월 달에. 근데 지금 이거보다 더 밑에다라고 봐야 되겠죠. 계속 떨어져요. 4억 6,500이었던 게 뭐 4억 7천이었던 게 9천이었던 게 5억이었던 게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는 2억 정도 나가고 있네요. 보면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전세는. 자, 이렇게 21년 초반대 요때만 해도 뭐 전세 월세 같은 거는 2천에 90 뭐 1천에 47 이렇게 싼 것도 있잖아요. 이게 싸게 들어갔어야죠. 그냥 전세는 3억이 최고가였네요. 이렇게 5억대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감정이 여기 정도에 된 거예요. 여기 정도 금액으로 감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요게 이제 21년 초반대 6억 2,500 요게 최고가예요. 앞으로 이런 가격이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어 입찰 들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 근저당권자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이 금액 보고 방어 입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낙찰받는 분들도 이 금액이 올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적절하게 가격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6억 1,900, 5억 8천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19년도에 입주했다고 했죠? 그럼 21년도가 2년 차예요. 2년 차인데 그 당시 여기는 이제 분양권이 이제 등기치면 바로 매매가 가능했어요. 가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때쯤
한층 이제 피 주고 이제 등기를 쳤겠죠. 그때 당시 가격이 얼마예요? 3억 5천대, 3억 2천대. 요 정도 가격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가격. 이게 제가 생각되는 가격이에요, 지금. 전세는 입주 당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 1억 1천.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분은 만약에 임차인이 이 가격에 들어갔다. 그랬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 요 8천은 그래도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전세 1억도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1억 1천, 1억 2천 들어갔으면 만약에 앞에서 다 받아가지고 끝난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 최우선 변제는 없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분들은 우선 변제로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꼭 받았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1억 천 이런 것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그나마도 운이 좀 있다. 왜? 6,500밖에 안 되니까 1억을 안 넘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억을 넘겼다면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리고 요즘 전세 사기 같은 거 많으니까요. 전입 확정일자 꼭 받으시고 요즘 전월세 신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하면 그냥 한 번에 전입 신고도 해주고 확정일자도 다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월세 신고가 잘 해놓은 것 같긴 한데 임대인 분들한테는 좀 또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런 게. 네, 이렇게 해서 세종시 방곡동의 6단지죠. 수르베 마을 6단지 5구 타임 물건을 분석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좀 더 약간 더 깊이 들어갔어요. 경매 신청 채권 배당하는 거 하고 그리고 임차인 최우선 변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거든요. 경매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좀 어려워하고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살면서 내가 전세를 구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될 수도 있잖아요. 채권자 입장에서 내가 얼마를 받아 나가고 또 경매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들어와가지고 방어 입찰을 한다면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